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좀 낮아진 10월에 미국의 CPI가 발표되면서 뉴욕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37%나 이렇게 오르고 S&P 500도 1.91, 다우도 1.43 이렇게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연준이 더 이상의 금리는 인상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 이제 강한 믿음이 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가져왔고,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또 달러 지수도 급락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이제 안정 찾은 데다가 또 나중에 미국 정부 셧다운을 우려했었는데 그것도 임시 예산안이 의회를 이제 통과하면서 시장 주변에 있던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오늘 나타냈어요. 우리 시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장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코스피는 2%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갭 상승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 초반에 잠시 좀 한 15분 이 정도 좀 멈칫멈칫하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하면서 기관과 함께 이제 쌍끌이 매수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상수권에서 머무르는데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5,47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무려 1조 91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조 6,12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 건 이 선물 영향이 좀 크죠.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전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매섭게 사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많이 샀을 때는 거의 1조 가까이, 1조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로 강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끝날 때는 5천억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올라간 거 좀 팔은 거죠. 5천억 정도.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현물을 많이 사게 된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86.67포인트로 어제보다 무려 2.2%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2%나 상승을 하면서 역시 갭 상승이죠.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오전 중에 외국인이 먼저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고 뒤이어서 기관도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더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59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76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제 드디어 800을 다시 회복을 해서 809.36포인트, 어제보다 1.9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양시장이 모두 이제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이제 갭 메우기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스닥은 오늘 이제 도지인데 그래도 다 두 시장이 다 양봉이기 때문에 갭 메우기가 나타난다 그래도 그렇게 깊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환율은 예측한 것처럼 급하게 떨어지면서 28원 10전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0원 80전, 1,300원에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만 샀어요. 시총 상위에선. 삼성전자는 3,316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1,027억을 샀습니다.
현대차는 229억, 기아는 200억, 네이버는 110억, 셀트리온은 231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가 넘게 샀으니까 그것도 이제 선물 판 거에 대한 해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관은 뭐 전체적으로 다 샀어요. SK 하이닉스만 53억 순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삼성전자도 3,732억 사고요. 그렇게 샀습니다. 네이버도 404억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가면 에코프로 브라더스, 2차전지 브라더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437억을 팔았고 기관도 44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도 58억 사고 기관도 52억 사고 LNF는 외국인이 28억 사고 기관도 76억 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 개 중에 서로 엇갈리는 어제랑 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포스코 DX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외국인 115억이고 기관은 82억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대변해 주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늘 저 보험 쪽 있잖아요. 올랐던 그런 거 편의점 쪽 그런 것들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웬만한 건 다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두드러진 거 몇 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시 반도체. 근데 이제 반도체지만 숨어 있는 게 HBM이죠.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소재 장비 쪽에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하게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10거래일째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어제도 2% 오르면서 496달러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고치죠. 엔비디아. 그래서 그 영향도 받고 또 AM, 인텔 이런 거 상승이 계속 이어지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나 올랐어요. 이제 그런 영향에서 더 이제 무에 실리고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AI 쪽이죠. 그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 쪽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ASML의 EUV 장비를 추가적으로 계약한다는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요. 삼성전자는 ASML 지분을 4조 3천억 원 정도 매각해서 반도체 투자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ASML 지분이 0.7%에서 0.4로 주는 거죠. 근데 이게 2012년도에 매입했는데 시장에선 되게 추측컨대 한 10배 정도 먹지 않았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 게 이제 조선. 이거 이제 업황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데다가 이게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혜택을 좀 보는 업종이라 이제 그런 영향으로 좀 올랐고 또 로봇도 오늘 로봇은 17일 날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로봇이 16가지의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또 이제 로봇도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들여야죠. 자동차 같이. 그런데 이제 로봇이 야외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독자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LG가 만든 로봇이 광양제철소에서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기사로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스쿨에 보내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순찰 이런 거는 이제 로봇이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강남구가 KT랑 20일부터 도심에서 로봇 배송을 이제 시험한다 이런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도 오늘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오랜만에 자동차 이거는 이제 부품까지 이게 미국에서 CPI가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고금리 그동안의 자동차가 사실 고금리 피해주의
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하는 거고, 한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한국 자동차가 호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또 그랬습니다. 또 뭐 아시지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어제 6% 이상 올랐잖아요. 237달러 41센트에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 부품 공급하는 뭐 서현이와 같은 데도 좀 부각받고, 또 뭐 사우디의 시어 모토스의 모비스 전자인가요? 거기서 뭐 납품하는 부품 계약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자동차주 관련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뭐 조금 출발보다는 세가 약해졌지만, 이 테슬라 또 전기차들 뭐 어저께 니콜라, 루시드, 리비안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제도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까지 얘기한 거니까 우리 공매도 정리될 때까지 개선안이, 합리적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걱정하던 뭐 미국의 셧다운 문제, 이런 노이즈를 만들 것들, 이런 거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외국인 수급까지 터져서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삼박자가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게 한마디로 불타는 증시예요. 오늘 같은 증시는. 그러니까 주가를 보여주는 뭐 여러분 휴대폰도 그렇고 또 PC도 그렇고 그냥 뻘겋습니다. 화면이 뻘겋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날은 뭐 여러분이 관심 종목 이렇게 해서 해놔도 막 거기 퍼렇고 그런데, 오늘은 진짜 요즘 단풍보다 더 이쁘게, 단풍보다 되게, 올해는 저도 단풍 보러 왔었는데 다른 해보다 참 안 이쁘더라고요. 제가 장소를 잘못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쁘게 붉은 모습을 오늘 보여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모두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날이죠. 기분 좋은 날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시장도 그 예상보다 CPI가 낮아진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이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한번 올해 안에 더 올리는 거를 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우려했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도 이게 동시에 이제 그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게 동시에 해결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 채권 금리를 이게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믿느냐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를 그냥 완전히 확정 짓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우리 잘 아는 그 CME, 그 페드 워치에서 올해 금리 동결 전망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조사하는데 100%가 나왔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전부 다 이제 연준 금리 못 올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로 삼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루 사이에 18.9bp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4.4512%죠. 그럼 뭐 그냥 제 생각에는 4.3에서 4.5 사이를 상당 부분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뭐 그만해도 어딘가 하는 생각인데, 그건 또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4.45 영역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고냐, 무조건 상승이냐, 이게 이제 늘 우리가 그 시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죠. 야, 그럼 걱정거리 끝이 이제 없어 하나도? 너 이제 이렇게 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시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우려를 보면 이런 거죠. 오늘도 이제 좀 보시면 알지만 그 외신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연준이 과연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월말 쪽에 이제 발표될 남아있긴 하지만 뭐 이제 연준이 그것도 신경 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치를 연준이 이걸 딱 보고 이제 금리 인상 끝, 이제 금리 인하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뭐 몇몇 그 연준 위원들이 쉽게 금리 인상 캠페인을 종료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제 외신에 들어와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섣불리 이거 인하를 꺼내고 막 이랬다가 이게 1970년대 짝이 또 날까봐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되튀올려서 다시 인플레이션 가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싹을 잘 거냐 이런 거에 고민을 이제 연준이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게 지금은 더 강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별 의미 없이 갑자기 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 상태에서 얼마나 끌고 가느냐가 얘기에 초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회담을 하고서 이제 뭔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희망적인 뉴스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금씩 들리던데 아직 만나지는 않고 각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각자 다른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되면 이제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좀 조정받다가 이번 달 들면서 불붙기 시작한 이 시장 이 지금 상황에 만약에 여기서 좀 희망적인 뉴스를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전해준다면 이거 완전히 이 불붙은데 기름 붓는 거, 휘발유 꽂는 거랑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배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시장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늘 그렇지만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올라도 오를수록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주식 투자의 숙명일 수도 있어요. 불안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이제 드냐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물려서 막 이제 막 몸 마음 고생이 많았던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러다가 다시 훅 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꺼지기 전에 손실 나더라도 이게 조금 올라와서 손실폭 줄었을 때 그냥 다 내던지고 말아? 그리고 다시 내가 주식을 하나 봐라.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뭐 이 영상 보시고 뜨끔하신 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많아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알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다. 손해가 나도 손실폭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망설임 막 이런 거 선택해야 돼.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든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늘 하는 질문이 그럼 이번에 이게 얼마나 갈 겁니까? 이 상승세가 얼마나 갈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상승세가 얼마나 가면 끝나기 직전에 얼른 내가 팔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신도 모른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시장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막 그게 섞여 있지만 좋은 때를 애써 부정하지 말고 나쁜 때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때 자꾸 곧 좋아질 거야 이러다가 물려 들어가잖아요. 나쁜 게 그냥 나쁜 거예요. 그리고 좋으면 그냥 좋은 거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했듯이 또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좋은 거 하나 좀 턱턱 넣어지면 이거 진짜 제가 조금 전에 휘발유 끼얹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기회가, 우린 내부적으로 공매도도 금지했고, 그러면 이게 뭐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약장사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딱 우리 말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게 흔치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처럼 상승하는데 뭐 내가 괜히 서둘러서 막 팔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 지표도 그렇고 지도적으로 그렇고 또 오늘 봐서는 외국인 이제 수급 이게 뭐 얼마나 지속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얼마나 더 갈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면 이게 다시 떨어질까를 고민하는 게 나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매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 없이 자꾸 그렇게 느낌으로 다가가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일 2평이 꺾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난 그때 내리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까지 난 간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왜 화요일날 제가 스쿨에서 그 어닝 쇼크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하기 좋은 기준으로 매매 원칙 참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맞잖아요. 안 맞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갭 상승은 시장 전체도 그렇고 어떤 종목도 그렇고 갭 상승한 이 갭 메우기는 가져와요. 근데 이제 오늘 음봉이면 갭 메우기가 커질 수 있고, 양봉이면 좀 약하게 앓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서 시장 움직임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코스닥 대표 선수 있잖아요. 에코브라더스를 포함해서 이것들이 그 처음에 갭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음봉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게 시총 상위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면 이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떨어져야 돼요. 늘 그랬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름대로 잘 버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코스닥에서 편중됐던 것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장 오르면 나는 에코브라더스, 떨어지면 그것도 난 에코브라더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래서 어디로 되냐 그러면 AI 관련이라든지 HBM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개 죽으면 그냥 죽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면서 봐야 될 거는 이거는 좀 안 느꼈던 흐름인데 이런 걸 느끼신다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그런 확산된 것들은 오늘 양봉으로 살아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 2평이 우상향을 가고 있으면 좀 기다리고, 이게 이제 플랫했다가 우하향으로 꺾이면 그때 난 내리겠다. 이래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또 막 그동안 놀래고 힘들었으니까 그러신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시각에서 좀 시장을 보고 계시는 게, 그렇지만 그런 이제 원칙만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